안녕하세요, 엉테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폰 에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폰 에어를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9월 20 며칠 해서 금요일인가에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그 출시되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받았어요. 그래서 SKT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폰 에어를 바꾸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이 아이폰 13 프로인데 거의 아이폰 13 프로도 거의 나오자마자 샀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그것만 4년을 썼죠. 그래서 이제 슬슬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왜 에어로 바꿨냐, 프로 쓰던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프로를 샀다라는 거는 뭐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저는 이 카메라 성능 그리고 이제 핸드폰 성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프로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막 영상 찍는 거에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폰 13 아이폰을 살 때는 무조건 프로라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만들어낸 고정관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아이폰도 무조건 프로를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맨 처음 프로의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오렌지색 그거 있잖아요. 솔직히 좀 별로인 거예요. 물론 성능 뭐 이런 건 다 너무 좋아졌겠지만 이게 디자인이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봤는데, 아무튼 어떤 테크 유튜버 분이 그 실제 아이폰 에어 출시됐을 때 맞아 바로 가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게 있는데, 와 그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이섭분은 골드가 제일 예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화이트가 제일 예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블랙 살까도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어쨌든 화이트도 되게 예뻤다. 그래서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냥 바로를 사전 예약을 해서 받게 됐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프로에 있다가 넘어온 입장으로서 뭐 아무리 옛날 구형 4년 전 이렇게 핸드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프로급에서 좀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체감되는 점은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진짜 핸드폰 무게하고 얇기에만 거의 몰빵을 한 핸드폰인데, 아무래도 가벼운 거 빼고는 다 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점들이 이제 카메라랑 그다음에 스피커 이건데, 카메라는 솔직히 조금 소해가 들게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스펙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막 싱글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4800mp 해가지고 뭐 하나의 카메라로 뭐 어쩌고, 그래도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다는 건 뭐냐면요, 얘가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멀리서 한 다음에 줌을 당겨야 돼. 그래야지 초점이 잡혀버리니까 접사 이런 거 좀 많이 찍으시는 분들, 가까이서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아이폰 에어 카메라는 진짜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사실 제가 이게 약간 생활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핸드폰을 써도 이제 스피커를 틀면서 크게 이렇게 볼 일이 없잖아. 이 모노 스피커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보다 불편한 건 없었다. 물론 듀얼 스피커로 듣다가 이제 모노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 역체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 모르고 야외에서 스피커 노래를 들을 그런 예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노 스피커가 된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이제 유심이 없어서 이제 이게 아이폰 에어가 2심 단일 모델인데, 저는 2심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2심인데도 듀얼심 이런 거를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여행을 좀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그 해외 여행용 데이터를 2심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2심이 두 개가 인식이, 거기에서 데이터 쓰는데도 이제 해외 여행에서 쓰는 건 데이터 전화는 아니고 데이터만 쓰긴 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냥 뭐 한국 오자마자 전에 있던 2심 삭제하고 원래 한국에서 쓰던 SKT 2심 활성화 시키면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막 그 유심 그 주문해가지고 그 트레이 못 열어가지고 막 바늘 꽂아가지고 막 열고 막 그런 거보다는 훨씬 낫다 2심. 물론 이제 조금
그런 거에 이심이 좀 등록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등록하시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드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뭐 간단해졌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통할 때 그런 이심 세팅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개통돼서 왔었던 걸로 제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유심, 이심 이런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근데 단 한 가지, 카메라가 진짜 좀 아쉽다. 왜 애플이 다음 에어를 바로 듀얼 카메라를 넣어서 해주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안 거지. 또 제가 이제 에어를 사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화면 크기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폰 13 프로 그냥 프로를 쓰면서 이 화면 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핸드폰은 프로 맥스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모르지 그 화면 크기 때문에. 프로 맥스가 그냥 일반 프로 모델보다 조금 카메라 성능이라던가 이런 게 더 좋다고는 하잖아요. 그 배터리 용량도 크고. 근데 프로 맥스로 가면은 진짜 이 핸드폰이 벽돌이 되거든요.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 핸드폰 넣은 부분만 이렇게 슉 내려가가지고 좀 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근데 이제 에어는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핸드폰인데 화면까지 넓은 거예요. 거의 아이폰 그냥 플러스 모델 정도 크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 나왔을 때 그거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가벼운데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뭐 후회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배터리 문제 많이들 삼으시는데, 배터리는 솔직히 오죽하면 애플이 15만원짜리 그 25%밖에 안 채워주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따로 넣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긴 한데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제가 너무 아이폰 에어를 이렇게 너무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생활 패턴이 괜찮으면은 이 아이폰 에어도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출퇴근하면서 자동차로 출퇴근하죠. 그때 자동차 거치대, 제가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인데 그냥 올려놓으면은 충전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이제 충전 케이블 이런 거 꽂아놓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필수다. 근데 사실 여행 갈 때는 아이폰 프로 맥스 쓰는 그 배터리 용량 제일 많이 있는 사람들도 보조 배터리는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진짜 대중교 출퇴근을 하시는데 정말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다. 나는 딱 소지품이 지갑, 핸드폰 이거 아니면은 못 다닌다, 무거워서 못 다닌다, 이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배터리가 좀 큰 모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가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뭐 작은 가벼운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시고 아니면 자동차로 출퇴근하시고 이런 분들이면은 저는 이 배터리 용량이 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그 이제 iOS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배터리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 80%, 그러니까 최소가 80%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충전기를 아무리 꽂아놔도 얘가 배터리 성능 보호를 위해서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80% 풀충, 그러니까 풀충이 80%인 거죠. 저는 지금 항상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도 이 배터리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다. 나중에 되팔 때 배터리 성능 좋게 이제 중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이폰 배터리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행 갈 때나 장기간 외부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100%로 잠깐 늘려놓고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0%를 하면은 뭐 내일 아침까지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하면은 내일 아침까지는 다음날까지는 100%로 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충전하면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여하튼 배터리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에어는 진짜 가볍고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갤럭시 폴드 7을 사고 싶었어요. 뭐 여하튼 아이폰 에어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메라랑 이런 배터리, 뭐 모노 스피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던데 고민이 되게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에어를 썼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증명을 할 수가 없네. 뭐 아무튼 그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이렇게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